탄핵 심판은 뭐 사실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각 정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물밑에서 이제 후보 결정을 작은 이익을 따지다가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탄핵 이후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큰 화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적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 보고드립니다. 먼저 핵심은 헌재의 심판인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서는 없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볼 때도 제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거의 압도적으로 김건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대한 행위를 김건희와 상의하지 않고 했다? 이건 좀 생각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 내란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빨리 탄핵을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권한을 박탈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호기심은 많이 발동이 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역시 탄핵을 완결 짓는 거다. 이게 오늘 되지 않으면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국회라는 의회 권력과 이 대통령이라는 행정 권력 사이의 충돌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충돌이 안 끝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이것을 공개한 것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내란 상태를 지속시키면 안 된다. 점이고 이렇게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저지른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탄핵을 반대하면서 감싸고 있는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만큼이나 나라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향후 전망을 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보고 계신지요? 포인트가 없고 포인트는 지금 딱 하나죠. 네. 언제 어느 기관이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받느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뭐 사실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오래 안 걸릴 거라고 보고요.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사유가. 그리고 재판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을. 그렇게 되고 이제 각 정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물밑에서 이제 후보 결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죠. 이게 모두 이제 우리가 8년 전에 한번 겪어본 일들이 좀 더 템포를 빠르게 해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징계 절차거든요.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징계 결정이에요. 하면 한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공무원, 뭐 일개 검사라든가 뭐 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좀 천천히 한다고 해서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인단 쪽에서 지금 형사재판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됐으니까 좀만 기다렸다 하시면 안 될까?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분명히. 그럼 뭐 그렇게 그래서 규정에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네, 공감합니다. 탄핵 소추 후 권한 행사가 정지됐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즉시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과 탄핵은 별도의 경로로 진행됩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긴급하게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탄핵 소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권한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우선 최장 180일의 헌재 탄핵 심판이 남았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는 집중 심리로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9명 가운데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서둘러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 수괴, 윤두창의 단죄는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내란 엄벌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탄핵안 가결 이후 혼돈의 전국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수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윤석열 이후에 대한 고민도 과제입니다.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날 경우 60일 이내 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 분위기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차분히 미래를 그려가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봤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광기로 순식간에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취약성도 확인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을 막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복수는 하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법과 원칙을 계속 언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공정과 원칙의 기준, 저는 그걸 본인 스스로와 조국 전 대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길 바랍니다. 조국 전 대표는 정현신 교수는 물론 자녀들의 모든 일상과 커리어를 다 망가지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탈탈탈 터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어울리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이직 수장님께서 천명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니 딱 그들이 좋아하고 열광했던 그만큼만 해줘야죠. 그 이상은 복수가 될 테니까요. 적어도 공정하게 법대로 저들을 처리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희대의 광인인 윤석열과 같은 자가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역사에 박제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속 시원한 경고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입장,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됩니다. 이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 정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리 체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은 거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순서,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점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중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행정수반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가 됐고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조정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가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